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에 기업 쇼크가 터진다?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말입니다. 기존에는 2018년 대비 26.3%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목표를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7억 2760만 톤을 5억 3610만 톤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 탄소중립위원회라는 데가 40%로 줄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 2760만 톤에서 4억 3660만 톤으로 낮추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업들이 그냥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패닉 상태. 쇼크를 먹었습니다. 아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거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지구의 온난화가 심하니까. 그렇지만 정도껏 해야죠. 정도껏. 우리 체질에 맞게끔 순차적으로 가야지요. 이처럼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연출한다는 건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한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적어도 40% 이상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결국 말입니다. 26.3%였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로 늘리게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40%로 늘리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기존의 목표치입니다. 기존의 목표치. 기존안도 26.3%를 줄이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무리라고 해요. EU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줄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50년이 되면 0이 될 텐데 1.7% 감축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평균 2.2% 감축하면 2050년에는 탄소 제로 국가가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EU입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입니까? 연평균 3.1%를 감축하겠다. 이런 안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26.3%일 때입니다. 26.3%일 때.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이제 40%로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완전 충격이에요. 완전 충격이에요. 4.17%씩 줄여야 됩니다. 4.17%까지. 그러면 선진국의 2배예요. 선진국의 2배. 대한민국이 무슨 통뼈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선진국에 비해서 제조업의 어떤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비율이 28.4%예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말입니다. EU는 16.4%거든요. 미국은 11%입니다. 월등히 높습니다. 월등히 높은데 대한민국이 4.17%씩 매년 줄인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 기업이요? 선진국의 2배인데? 저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현실에 대한 감안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생각대로, 그것도 대통령이 탄소에 대한 걸 제대로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요, 대통령은 탄소 관련해서는 쉽게 말하면 문외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 대통령이나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가가. 우리 경제를 전체를 꿰뚫어 보고 우리 기업의 어떤 성장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무조건 앞에 목표만 있다고 해서 그냥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돈키호테지 뭐예요. 돈키호테지.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살아날까요? 기업들이? 저는 기업들이 살아나기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2030년 목표 보세요. 2030년 목표. 예, 대한민국은 40% 감축하겠다. 그러면 4.17%예요. 이유는 55% 감축하겠다. 그런데 연도가 틀립니다. 1990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 감축시켜 나가면 됩니다. 영국도 마찬가지 68% 감축 목표가 68%입니다. 예, 그래서 2.81%가 가면 되고요. 미국은 2005년부터 했는데 2.81%예요. 일본을 볼까요? 일본은 2013년부터 했습니다. 46% 감축하겠다는데 2.19%. 우리는 갑자기 2018년에 들고 나와서 우리가 제조업이 얼마나 강한데 이렇게 들고 나와서 하겠다는. 그래서 4.17% 간다. 이거 가능할까요, 여러분? 일단 말입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다 불가능하다. 다 불가능하다. 아니 왜 불가능하느냐. 우리는 탈원전 했잖아요. 원전의 발전 비중을 지금 엄청나게 줄여놨잖아요. 탈원전하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탄소중립위원회는 지금 말한 걸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예,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에는 현재 29%에서 23.19%로 낮춘대요. 예, 23.9%로. 대신에 신재생 발전은요 6.6%에서 30.2%까지 올린답니다. 석탄도 줄이고 LNG도 줄입니다. 다 줄여요. 그런데 여러분 신재생 이게 30.2% 정도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지금 태양광 설비의 30배가 늘어야 됩니다. 지금 태양광 설비의 30배. 지금 태양광 설비의 30배면 서울 면적의 10배가 더 있어야 되고요. 국토의 6%를 국토의 6%입니다. 국토의 6%를 태양광 패널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30.2%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30.2%가.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필요한 전력 저장 설비 말입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돈이 적게는 787조고요. 많게는 1248조입니다. 1248조. 도대체 그 돈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돈이 어디 있죠, 여러분? 나라 부채는 1000조가 넘었어요. 1000조가 넘어요. 예. 게다가 한국전력의 부채는 13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787조에서 1248조가 들어가는 것을 한다고요? 완전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공상소설이죠. 허황된 구상이죠. 이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진짜 웃기고 또 웃깁니다. 더 웃기는 것은요, 여러분. 이 암모니아 발전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시골에서. 예, 이게 인분을 이용해서 가스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가스를 사용해본 경험이 저 어릴 때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암모니아 발전은요 아직까지 제대로 기술 개발조차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3.6%를 차지한대요. 3.6%. 이게 만화가 아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수소 터빈 발전소 같은 경우는 또 그만큼 높여간대요. 수소 터빈 발전소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만들어지도. 쉽게 말하면 지금 공상과학 영화를 찍고 있는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렇게밖에. 도대체 여러분, 도대체 모르면 그냥 국으로 가만히나 있지. 왜 나서서 우리 경제, 우리 기업까지 이렇게 망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총 배출량을 40%를 줄이려고 그러면 에너지 공급의 44.4%를 줄인다. 이게 탈원전으로 가면 몰라 또.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 산업으로 가면 몰라. 원전으로 안 가는데 이렇게 간다는 것도 웃기죠. 산업은 14.5%를 줄여야 되고요. 건물은 32.8% 줄여야 됩니다.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수송은 37.8%를 줄여야 돼요. 수송. 쉽게 말하면 뭐 휘발유차나 디젤차나 다 없앤다는 거예요. 전기차로 다 바꾼다는 거죠. 농축수산에서도 25.9%고요. 폐기물에서는 46.8%를 줄여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하세요? 꿈을
정책으로 만들고 있다니까요.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중국은요 오히려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히려 늘리겠다고. 2030년에 지금 98억 9천만 톤을 116억까지 늘리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통뼈라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저는 이게 결국 말입니다. 나라를 좀먹는 거. 탄소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까지 경제를 완전히 망쳐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솔직히 경악스럽습니다. 솔직히 경악스럽습니다. 저는요 모르면 국으로 가만히 있어야지 괜히 이렇게 아는 척하면 그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이 탄소 정책은요 충격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의 나라입니다. 지금 중국한테 다 주겠다는 건가요? 이게 국제사회에 이제 곧 발표까지 한대요. 곧 발표까지.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내년 다음 달 초인가요? 11월 초죠. 11월 초에 영국에서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발표한대요. 이렇게 발표했다가 나중에 번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제조업 중국으로 다 넘어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 그냥 대한민국 그냥 넘기지 그래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리가 탄소 중립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말입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건 다 막겠다는 거예요. 다 막겠다는. 그게 우리 실생활에도 아마 충격을 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심지어 말입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도 안 나올까요? 우리 그 고기 구워 먹잖아요. 고기 구워 먹을 때 탄소 배출 많이 되거든요. 고기도 못 구워 먹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생선 구이할 때도 탄소 배출 많이 돼. 생선도 못 구워 먹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뭔가 말도 안 되는 관념에 빠져서 자기 아집대로 추진하는 것, 국민의 이야기나 기업의 이야기나 심지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야기도 완전히 들어주지 않고 무지몽매하게 한 길로 계속 뻗친다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 산업의 불행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김재익 경제수석한테 경제는 자네가 대통령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참 부럽네요. 도대체 알지 못하면 사람을 잘 쓰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없거든요. 신도 다 할 수 있나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인간이 어떻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을 써서 이 관념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현실에 적합한 그리고 조금 뭐 파격적이다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안을 낼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정책을 써야지 내 시대에 내가 다 하겠다는 생각으로 또 법제화를 하고 한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붕괴시키는 그런 길이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